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주식, 그 중에서도 딱 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수들은 어떤 기업을 선택할까요? 일단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기업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알리바바의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당연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의 유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미국의 1등이고요. 알리바바는 중국의 1등이다. 유통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AI칩이라던가 혹은 알리페이, 그러니까 핀테크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유튜브, 뭐 유쿠쿠라던가 이러한 쪽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굉장히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캐시플로우죠. 이 아마존과 다르게 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는 이 수수료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거의 20% 가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1등의 유통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수익률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은 결국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나오는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라던가 반도체, 그러니까 AI 칩입니다. AI 칩, 헬스케어, 핀테크 이런 신성장을 이제 펼침으로써 중국의 갖가지 1등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알리바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중국의 전자상거래에서 핀테크도 현재 1등이고요. 현재 알리페이가 1등입니다. 현재 한국은 뭐 카드가 이제 주로 쓰인다고 하고 일본은 현금이 주로 쓰인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페이가 주로 쓰입니다. 모바일페이가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비중만큼 중국인 역시나 모바일페이로서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당연히 중국 1등입니다. 이 클라우드는 전 세계 비중이 대략 한 9%가량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참고로 이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AWS죠. 이게 성장세가 10%에서 15%가량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48%입니다. 48%. 그러니까 매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4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이고 중국의 클라우드가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지녔을 때 과연 그 미래가 뭐 5년 뒤이든 10년 뒤이든 미국의 클라우드와 동등한 위치를 가졌을 때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매출은 어디까지 증가할 것인지 사실상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리건강 다들 아실 겁니다. 알리건강을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제 중국 내에서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고 AI칩은 당연히 1등입니다. 이 AI칩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유일하게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독과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I칩을 발전시키는 중국의 기업은 알리바바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 AI칩 쪽에서는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에는 이 알리바바는 이 유통이라는 이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헬스케어 그리고 핀테크, AI 칩, 클라우드 그리고 추가로 미디어까지 중국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특히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 알리바바 역시나 쇼핑몰로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도 진출해 있지만 이 알리페이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페이 역시나 이 알리바바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의 이런 페이류들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굉장히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이제 알리바바가 헐리우드를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중국의 자본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꽤나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지금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영화 산업 중에서 탑10 중에서 8개 영화가 이 알리바바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어 쪽에서도 알리바바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 미디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쪽에서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50% 가까이, 대략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성장률 역시나 4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리바바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클라우드가 지금 막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10년 뒤 혹은 5년 뒤를 봤을 때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했을지는 정말로 기대가 되면서도 설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가장 독보적으로 꼽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알리바바로 꼽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중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수 있지만 이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 두 개 기업이 없으면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없으면 중국의 모든 것들,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유통, 게임, 미디어, 결제 이러한 것들이 거의 멈춘다 하다 싶을 정도로 이 중국이 공산당이고 독점적인 그런 기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에 투자한다? 그런데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논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투자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할 정도로 이 두 기업이 거의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 만약에 중국에 투자하고 싶고 중국의 이러한 성장성 혹은 이 지투라는 이러한 브랜드력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추후에도 이 텐센트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추후에 변곡점에 나타났을 때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알리건강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도 탑2, 이 텐센트와 같이 이제 탑2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빼고서는 뭐가 있겠느냐. 특히 밸류에이션 역시나 좀 낮죠. 이 아마존이 거의 100에 가까이 있는 것 치고는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5가 안 됩니다. 현재 25배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좀 비싸지 않으면서도 성장성이라던가 혹은 브랜드력,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장악력을 봤을 때 이 알리바바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로서 투자하기가 더욱더 좋은 기업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분석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리바바의 이런 소비자 편의를 위한 끝없는 진화를 통해서 유통에서부터 미디어, 알리페이 같은 핀테크 그리고 AI 칩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끝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 전 세계적인 페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페이 시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성장성 역시나 이 아마존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특히 알리바바의 이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보통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아니면 텐센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PR이 4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바바는 지금의 PR 25배 이하는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수익성 역시나 유통기업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성장률 역시나 10% 이상이 나오고 있고 PL 역시나 25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거쳐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아마존보다도 오히려 더 커머스에 대한 이익률이 훨씬 더 커요. 알리바바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수료 수입을 얻기 때문에 아마존과 다르게 수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금 창출 능력이 어쩌면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중국의 트래픽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나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을 계속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먹구름이 거치면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생길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관심을 보인다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200달러 초반대에서 180달러대까지가 안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천천히, 오히려 더 천천히 다가가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중 무역 전쟁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죠. 80% 이상으로 다른 국가와 첨예한 갈등을 이루어냈다는 점, 이런 것을 봤을 때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참고하시면서 대략 200달러 초반에서 180달러대까지가 좀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에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